인사를 잘하는 습관. 얼굴만 나는 정도이고 그다지 친하지 않은 사람이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다. 점점점 당신에게 다가온다. 당신이라면 저편에서 걸어온 그 사람에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먼저 인사를 하겠는가? 인사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나 자신이 마음을 열고 상대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 쪽에서 먼저 상대에게 말이나 인사를 건네는 습관은 거의 없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게 자신이 먼저 안녕하십니까? 하고 선뜻 말을 건네지 못한다. 친숙한 인사에는 반드시 답배가 온다. 누구든 이쪽에서 먼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한다면 친숙하게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를 아침하곤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그림은 포인트다. 칭찬받는 사마는 키움 업무에서도 좋은 대여 것이다. 김시우 간 D. 씨가 어느 날 혼자서 주정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다. 자리에 앉아도 올까요? 하고 옆 좌석에 앉아있는 손님에게 말을 꺼냈다. 성 어서 앉으세요. 하며 앉도록 손짓을 했다. 그가 자리에 앉자 그 손님에게 실례 이 지방분이십니까? 하고 미소를 지으며 물어보았다. 그도 웃으면서 그렇다고 백했다. 이윽고 초대면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두 사람은 이야기가 진전되어 갔다. 그 손님은 어느 회사의 교육 담당자였다. 주점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동석하게 된 거 뒷년이 돼요. D. 씨는 훗날 그 회사의 사업 연수 강사로 근무한 일도 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전속 강사로 계약을 맺었다. 그저 말 한마디 건넨 것뿐인데 인연이란 좀 신비로운 것이다. 이쪽에서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상대 쪽에서도 접근해 오게 마련이다. 이런 성공 체험을 여러 번 거듭하게 되면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붙게 되고 불게 된다. 외국인으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냥함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지주는 편이다. 과연 수긍이 가는 이야기이다. 이제부터는 상냥하게 먼저 말을 건네 보도록 하자. 지도 못했던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생각. 베풀 줄 아는 습관. 인간은 자신에게 큰 지장이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남에게 친절하게 보이기를 원한다. 는 구절이 어느 소설에 나온다. 남에게 친절을 베푼다. 라기보다는 그런 행동에 의해 자신이 돋보이는 뿌듯한 감정 때문일 것이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악담을 하거나 남의 가슴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비난과 욕설을 퍼부어대는 사람도 있다. 또 남의 결점을 들추어 수치를 당하게 하고는 그것을 못내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은 대단한 인물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세상이다. 인간에게는 타인의 행복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것과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일면이 존재한다. 인간은 그런 모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한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것은 인과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줄 때는 즐겁게 한껏 베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돈이나 물질로 공부한 자를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돈이나 물질만 아니다. 아무렇게나 벗겨져 흩어져 있는 다른 사람의 구두를 정연하게 바로잡는 것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다. 낙심하여 공붕에 처한 사람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커다란 위로가 된다. 이런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친절의 표본이라 할 것이다. 남에게 베풀어서 자신이 커진다. 라는 말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을 강사는 이자 어서 이 지방문했다. 이목고 그 손님은 어느 인연이 돼요. Da. 그 회사의 전속강 신비로운 것이다. 이쪽에서 마음을 열고다 이런 성공 체험을 여러 번 붙게 된다. 외국인으로부터 오는 편이다. 과연 전 수긍이 가는 이야기, 이제부터는 상냥하게 먼저 말을 건네 오들지도 못했던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또, 아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습관. A.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에 익숙해지자 감사를 What? 만큼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도 상대방은 당연한 듯 리그날 카버리는 경우 몹시 씁쓸한 기분을 누구나 한두 번 경험해. 보안 누구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건방진 놈 같으니 라고 생각하면서 참사합니다. 라는 표현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에 너무인 그 이유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사라는 습관도 평소 익숙하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평소에 대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았다면 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친근감을 줄 수 있으면서 거기에 은혜를 입었다는 의미까지 가장 강력하게 전달할 쓰이는 용어가 바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회사에 출근한다. 물론 학교 가는 사람도 있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 등 일상적인 삶의 유형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기로 하겠다. 과연 당신은 하루에 몇 번 정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했는지 생각해보라. 만약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세어보자. 많아야 하루에 한두 번에 불과할 것이다. 거의 안 하는 사람도 많다. 물론 직업에 따라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호텔 직원, 텔레마케팅 관련 직원, 판매사원, 보험회사 직원 등은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써야 한다. 문제는 이런 유형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은 고객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밤 아무 탈 없이 잠을 잘 잔 나 자신도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고 아침에 식사를 준비해준 아내에게도 감사해야 하며 밥을 맛있게 먹어준 남편도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하는 것이다. 이뿐인가? 목적지까지 태워다 준 택시 기사도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받아야 할 한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택시 기사 역시 자신의 택시를 이용한 고객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친근감을 주는 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은 무척이나 친근감을 준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 남은 불평불만도 많지 않다. 일을 하면서도 짜증을 내지 않으며 윗사람에게도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친구 사이에도 고맙다. 는 말을 자주 해보라. 당신의 친구의 눈빛이 달라질 것이다. 저 사람은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은 주변으로부터 포리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시작하자. 공고히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 칭찬하는 습관. 하는 일마다 왜 그 모양이야? 조금 잘 할 수 없어? 해고감이야. 사실 직장 다니는 사람치고 이런 말 한두 번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이다. 상사에게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당장 때려치워야지. 여기 아니면 일할 곳이 없나? 속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러나 꼬지람을 듣고 도참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칭찬할 일이 생겨도 칭찬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얼마 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상사에게서 듣고 싶은 말을 조사해 보았더니 1위가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2위는 역시 자네야. 자네가 한 일이니 틀림없겠지. 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직장인들이 얼마나 상사의 칭찬에 목이 말랐으면 통계조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겠는가. 칭찬이란 나를 인정해주는 거.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연히 이봐 박 과장 보고서 보았는데 역시 잘했어. 라 그 이유는 간단하다. 칭찬이란 나를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 읊는 말을 부장님이나 사장님으로부터 들었다면 박 과장은 무척 기분이 좋다. 이렇게 우삼대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칭찬도 방법에 따라 강도가 달려갈 수 연이 마주쳤을. E, 면전에서 칭찬하면 기분이 더 좋다. 나이가 지긋한 중년 부인이 동창회 모임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아직도 참 또 한 가지는 칭찬할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 잘했어. 비결이 뭐야? 라는 말을 들었다면 아마 기분이 좋을 것이다. 시미스 김한테는 안 되는 것이 없어. 라고 즉시 말한다. 그 자리에서 바로 칭찬하지들은 말보다 100배, 1000배 더 기분이 좋을 것이다. 영강사로부터 나이에 비해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요. 라는 말을 들었다면 않고 며칠 지난 뒤에 그래, 잘했어. 라고 해보자. 미스 김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언제 저 길인데 지금에서야. 라면서 칭찬을 듣고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 이처럼 칭찬이라는 것은 상대에 따라 강도가 달라진다. 매일 보는 글이고 사람들이 칭찬을 할 때 빠뜨리기 쉬운 것 중 하나가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고 따라 멋있어 보이는데 하면 남편은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라고 결과만 가지고 칭찬한다는 것이다. 사실 결과가 중요하긴 하지만 바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쑥스러워서 그렇겠지만 말이다. 지 않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 과정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김 과장, 수고했어 라는 사장의 말 한마디는 김 과장을 더욱 분발하게 하는 것은 그러나 거래처에 갔는데 카운터에 아리다운 젊은 여직원에게서 사관님 상품론이고 사장을 다시 보게 한다. 그러나 사장이 그거 봐, 결과가 안 나오잖아. 내가 멋있는데요. 넥타이 색깔이 잘 어울려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이 너무 좋아 하루 종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려고 했어? 라면서 결과만 따진다면 사장의 경영, 능력 이전의 리더십에 큰 문제가 이시러트 칭찬을 들을 때도 그 상대가 누구나 대청찬의 느낌이 덜하 칭찬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나폴레옹은 다고 본다. 좋은 청년이라 일지라도 잘못하면 오히려 상대방으로서는 칭찬의 말을 싫어한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날 부하에게서 저는 각하께서 칭찬 살 수도 있다. 받기를 싫어하시는 그 부분을 너무 좋아합니다. 라는 말을 듣자 칭찬을 싫어하던 나폴 정말 잘해. 디스검은 정말 미인이야 이런 말을 사랑한다면 하는 내용은 그만 그 한마디에 감탄했다고 한다. 칭찬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가히 짐작할 만나는 사람마다 상투적으로 사용한다면 수 있는 이야기다. 여자 매거나 모두 그러나 칭찬 속에 D, 떤 속셈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칭찬하다 속에 다른 숙명과 들어보면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속셈이 있나? 라고 의심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심어주기 쉽다. 한다. 바라며 어느 날 숲속의 치즈를 입에 문 까마귀 한 마리가 나타났다. 이 장면을 본 여우가 나 좋을 것이다. 그리고 무 위에 앉아있는 까마귀에게 급히 달려와서 말했다. 까마귀님, 의상이 정말 멋있고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거기에다 목소리도 무척 아름답습니다. 지금까지 중 가장 아름답습니다. 한 번만 노래를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레를 불렀고 그 바람에 입에 물고 있던 치즈가 땅에 떨어졌다. 여우는 미안했다는 듯이 즉시 치즈를 물고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처럼 칭찬 속에 무언가 내막이 숨어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파악해서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하지만 진심 어린 창천은 성화도 전해지는 법이므로 칭찬을 겉으로 표현하는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평소화보자. 미소 뒤에는 성공이 따른다. 세일즈맨 출신으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기업주가 되었던 유명한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은 우선 벽을 장식하고 있는 값비싼 그림들과 격조 있는 사무실 분위기에 사로잡힌다. 하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궁극적으로 눈길이 머무는 곳은 그 한 사람의 책상 뒷벽의 중앙에 걸려있는 표어이다. 미소를 지어라. 커다란 기업을 소유한 그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여둔 이 표어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었다. 약 30년 전에 내가 이 일을 시작하던 무렵에는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이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해야 지붕이나 다락방을 개조한 형편없는 규모였지요. 여름에는 계란을 삶을 듯이 더웠고 겨울에는 얼어붙는 듯한 추위가 티를 누더기가 될 때까지 꿰매곤 했습니다. 아내는 사무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단두장 밖의 이리제는 어떤 일에 실망을 했을 때도 저절로 저 그쪽으로 눈길이 가게. 과점의 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그녀의 몇 푼 되지 않는 급료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와 나의 사업 방침을 엄청나게 바꿔놓았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식료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몇몇 년이 지나는 동안에 나는 자신감이 넘치고 유쾌하며 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신감을 일깨워 주었죠. 자신감과 성공은 떼놓을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돼 그런데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실패다 싶은 쉬운 사람이라는 평을 듣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평판이 나의 일에 대한 자이 들더군요. 난 집에 들어가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든 가능했습니다. 이제 나는 미소 짓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불쾌한 일이 있었고요. 일단은 편안하게 미소 지으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내는 앞으로 6개월 동안 기다려 보자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나는 항상 작은 일에도 만족하고 자신감을 잃지 않으며 유쾌한 처신을 어느 길할 것 20일 오르타 기름로 오늘날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미소의 중요 요성을 결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면 엔젠 잊지 않을 것입니다. 모른다고 것입니다. 당신도 이 표어가 나의 방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할 가치가 있다고 그로부터 며칠이지 그에게 성공의 까닭을 묻는다면 지금도 언제 어디서나 이 이야기를 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를 갈아놓았습니다. 고난을 빚집을 수 있을 것이다. 을 편하게 파밀수 로고도스에 비단 웃어야 하는 것이 앞선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곤란한 문했겠지요. 쟤는 언제 어느 때 당신 앞에 나타날지 모르는 일 아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힘이 돌 때, 곤란한 상담을 해야 할 때도 당신은 웃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차가 고장나거나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다. 내 인상의 주인으로 설 자신이 있다는 것도 된다. 매 순간 당신을 옥죄어 오는 어려운 일들보다는 자신이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게 하라. 만약 당신이 정신적인 만족을 갖는 그 비결을 터득하고 곤란한 문제에 직면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낙담하기에 앞서 당신을 다독거릴 수 있다면 당신은 성공을 위한 자신김을 몸에 익힌 것이다. 자신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연마하는 습관. She,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매력과 개성이 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 없지만 어딘가 호감을 주는 사람 어쩐지 좋은 사람같이 느껴지는 것, 그것이고 그 사람의 매력이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인간적으로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반응을 갖게 되며 자연스럽게 고객과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된다.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호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딘지 모르게 조금 미숙해 보여도 뭐라고 딱 집어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작은 부분이라도 좋다. 오직 자기만이 갖고 있는 매력을 지닌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상대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매력을 발굴할 수 있을까? 발굴 방법 첫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무능한 사람은 매력이 없다. 자신의 일을 명쾌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일을 명쾌하게 마무리하는 데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다. 월급이 많고 적음보다는 긍지와 자부심에 더욱 치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인들은 직장 생활에서 월급이 좀 적은 데 대하여서는 그다지 일 마음에
신이 그달의 수입에만 급급하고 있다면 긍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긍지가 있는 사람은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며 이런 열정을 있는 사람이다. 둘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매력이 있다.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자본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라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한많다. 자본이란 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큰 뚝도 한 점에 모여 완성된다. 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해야 한다. 처음부터 큰 뜻인 하기 때문에 자본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한사배역은 큰 자본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한삽에 고 쌓을 때 마침내 둑이 완성되듯이 노력하는 가운데 목표는 달성될 수 있다. 큰 둑을 바라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다. 백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